어느 날 전화가 울리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떤 남자가 최대한 빨리 점사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직감이 들어서 날짜를 알려주곤 굿당으로 오라고 했어요. 며칠 후 굿당에 20대로 보이는 남자가 찾아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의 어깨에 목이 꺾여 있는 여자 귀신이 올라타 있었거든요. 남자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와. 소름 끼쳐. 무서워. 그래서 최근에 어딜 다녀왔길래 저렇게 독한 귀신을 달고 왔냐 물어봤죠. 남자는 깜짝 놀라더니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어요. 이 남자는 방학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갔대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고향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고 했어요. 그러다 옛날 얘기가 나왔고 한 친구는 예전부터 동네에 있는 흉가가 궁금했다며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인데 우리 꼭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궁금해? 얘들아. 저거 많이 했잖아. 많이 해봤어. 맞아. 그곳은 어떤 여자가 가족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었죠. 진짜 흉나네. 결국 세 친구는 술을 먹다가 말곤 뒷산에 있는 흉가로 향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곳은 사람이 떠난 지 꽤 오래되어 보이는 2층짜리 주택이었어요. 남자는 스산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잔뜩 긴장한 채로 들어갔대요. 근데 막상 보니까 먼지가 많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할 뿐 특이한 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구석에 있는 문을 확 열었는데 열지 마. 그 방에는 서재처럼 책상이랑 책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대요. 거울이야, 거울. 남자는 그 거울을 힐끗 쳐다봤는데 뭐가 보이더래요. 뭐가 보여요, 뭐가. 어떡해. 자세히 보니까 남자 뒤로 목이 꺾여 있는 여자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 너무 놀랐어. 죄송해요.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란 남자는 고개를 휙 돌려서 뒤를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순간 남자는 이 흉가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가냐?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가자고 하려는데 왜? 친구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렸대요. 남자는 친구들인가 싶어서 방 밖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그곳엔 왜? 목이 꺾인 여자가 머리를 벽에 박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여자는 고개를 돌려서 남자를 쳐다보곤 신난 것처럼 제자리에서 방방 뛰기 시작을 해요.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밤새 벌벌 떨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였죠. 너무 무서웠으니까.
남자한테는 본인 기억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남자를 보자마자 화경으로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다른 느낌이 팍 들었거든요. 우선 흉가에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는 거예요. 자긴 전화 온 줄도 몰랐다면서 고개를 가웃하더니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한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머리는 괜찮냐? 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남자는 전신거울을 보다 말곤 여자 귀신을 봤다며 소리를 막 지르더니 갑자기 벽에 머리를 박고 제자리에서 방방 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얘가 쪘구나. 아. 친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도망간 거였어. 아이고 저런. 원래 귀신에게 홀리면 사람은 귀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게 됩니다. 남자는 귀신에 씌여서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친구들과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남자가 그냥 헛개비를 봤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선 남자는 귀신이 붙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귀신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 흉가를 같이 갔어요. 남자에게 붙은 귀신 말고 다른 영가들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초를 밝히고 향도 피우고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상도 푸짐하게 마련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두 손 모아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빌었어요. 이곳이 주인 없는 곳인 줄 알고 어린 마음에 실수한 것 같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었습니다. 다행히도 화가 금방 누그러지더라고요. 호기심에 흉가나 폐가는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그곳에서 흉측한 존재들을 달고 올 수도 있거든요. 무섭네요. 법당에 5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두덩이가 새까맣고 얼굴은 삐쩍 말라서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그때 귓가에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에게 물가 가서 사고 난 적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간 적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찍은 사진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자가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하나를 보여주는데 낚시터에서 커다란 물고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코끝에서 물 비린내가 나면서 뭔가 있구나 직감이 오는 거예요. 사진에서. 마침 남자도 이 낚시터에 다녀온 후로 사고도 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친구한테 입질이 좋은 곳이라고 저수지를 추천받았고 주말에 같이 낚시를 가기로 했대요. 저수지. 많이 가죠. 그런데 이제 친구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혼자 다녀오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은 혼자 있을 때 생기더라. 혼자가. 그 낚시터는 입소문이 난 만큼 다른 곳보다 입질이 잘 오는 거예요. 월척을 잡아서 사진도 찍고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낚시를 즐겼다고 해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고 남자는 슬슬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낚싯대를 던졌대요. 그때 입질이 오고 정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묵직함이 느껴지더래요. 남자는 엄청난 대어구나 싶어서 팽팽하게 힘싸움을 하다가 그대로 놓쳐버렸대요. 아, 끊어졌구나. 아이고, 대화인데. 아이고야. 그 순간 대어를 놓친 곳에서 검은 실루엣이 보이고 정체 모를 무언가가 수면 위로 쑥 올라왔대요. 남자는 물가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서 빤히 쳐다보는데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아, 뭐지? 검은 형체는 바로 사람 머리였다고 하더라고요. 응? 머리?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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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에 반쯤 잠긴 채 긴 머리가 보이는데 남자는 시체구나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바로 했대요. 맞아. 신고해야 돼. 예. 경찰이 오고 저수지부터 근방까지 다 찾아봤는데도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헛개비를 봤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했어요. 남자는 자리를 정리하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외곽도로를 달리는데 차 앞으로 뭔가 팍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남자는 핸들을 꺾었지만 가드레일을 들이박아서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그 사고로 남자는 병원에 입원했대요. 아이고야. 퇴원 후엔 사고와 무관하게 몸이 너무 무겁고 살이 점점 빠지더래요. 병원에서는 단순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했지만 남자의 상태는 점점 안 좋아져서 신당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직감이 딱 맞았어요. 남자가 낚시터에서 봤던 건 귀신이었거든요. 뭐야. 그때 씌었나 봐, 그러면. 귀신 씌었나 보다. 남자에게 그날 본 건 사람 머리가 아니라 귀신 머리예요. 낚시터에 있는 원한기가 애꿎은 사람한테 분풀이를 해서 남자는 사고도 겪었고 또 몸도 안 좋아진 거라고 일러줬어요. 물가에 있는 귀신이 붙은 것 같으니 그곳으로 가서 넋을 건지고 한도 풀어줘야 한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남자와 약속한 날에 그 낚시터로 향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원한기의 한이 어찌나 독한지 낚시터 근처에 가자마자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잘못했어?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까 원한기가 저수지에서 얼굴을 반쯤만 빼놓고 있었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때 화경으로 원한기가 생전에 어떤 남자랑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남자라? 남자의 한이 맺혀서 떠나질 못하고 분풀이를 하고 있구나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사상을 성대하게 차리곤 하얀 목화솜으로 만든 소창끈을 허리에다 두른 채 원한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슨 사연 때문에 죽은 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한에 사무쳐 있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 인생을 망친 그 남자를 찾기 전까진 이곳에서 절대 못 떠난다며 발악하는 거예요. 한이 맺었어. 그때 제 귓가에는 바람 피웠으면서 어딜 찾아왔냐고 고함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남자아이의 목소리로 엄마 차라리 나가서 죽어! 라고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원한기가 왜 악에 받쳐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뭐지? 화경으로 보였던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걸리게 되면서 집에서 쫓겨난 상황이었던 거죠. 이 원한기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자 내연남과 사랑을 나눴던 낚시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거기를 못 떠나가겠구나. 그래서 이러면 생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은 죄도 업보로 남는다라고 말했죠. 낚시터에 온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하나의 죄이니까요. 네. 나빴네, 나빴어. 또 아들이 엄마가 이러는 모습을 보면 좋아하겠냐고 하니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원한기를 위로해주면서 다행히도 넉건지기는 잘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낚시터의 기운도 안정적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남자도 건강을 되찾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왔는데 중년 여성이 점사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년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팍 땡기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 싶어서 바로 상담을 시작했죠. 제가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라고 했더니 최근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다고 했어요. 어휴, 중년 여성은 흐느끼면서 본인은 어떻게 되어도 괜찮은데 자기 아들 좀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가족이라고는 아들뿐인데 요즘 들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처음엔 바다 관련된 그림을 사서 모으더래요. 바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 안에 있던 옷들도 죄다 물에다가 적셔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느낌 이상하다. 오, 쎄하다. 나중엔 하루 종일 싱크대부터 화장실까지 전부 물을 틀어놓고 보여? 온 집안에 물을 뿌리는 지경까지 왔다고 했어요. 이러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데 이건 집 문제다 직감이 왔어요. 그 집에 뭐가 있구나. 터가 뭔가 그렇게 만드나 봐. 그래서 중년 여성에게 집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곤 받아 적었어요. 예상대로 온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 귓가에 온갖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 화경으로 눈이 패여 있는 남자애, 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할머니 귀신까지 어머머, 어머머.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진짜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집 안에 원한기들이 우글우글하게 들어선 모습이 보여요. 아, 이 가족은 원한기랑 같이 살고 있구나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년 여성에게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아드님도 이상하게 변했고 어머니도 병 생기셨죠? 라고 말하면서 아드님은 집에 있는 원한기들이 씌인 상태라고 일러줬죠. 그래, 뭐가 씌인 거야,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나? 결국 그 집에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날짜를 잡게 됐어요. 약속한 날짜가 되고 대문 앞에서 섰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요? 집 안도 모자라서
마당까지 원한기가 가득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문 앞에 서 있으니까 원한기들은 대문 밑으로 절 힐끔힐끔 보고 담장 너머로 목을 빼놓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득하대. 먼저 집안에 부정을 날려주는 간단한 비방을 하고 대문 밖에 음식을 푸짐하게 차렸어요. 눈앞에 수십 명이 되는 귀신들이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수십 명이요? 오늘은 실컷 배 채우시면서 원도한도 부르시고 제가 좋은 곳으로 가게 정성 들여 드릴 테니 산 사람은 그만 괴롭히고 이 집에서 떠나세요라고 빌었습니다. 원한기들을 이렇게 달래드렸고 분명히 이 집에 비밀이 얽혀 있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이 왜 원한기 소굴이 됐는지 원인을 살펴봤죠. 그렇지. 살펴봐야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집을 쭉 둘러보는데 귓가에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제 눈앞에 원한기들의 생전 모습이 보이면서 근처에 있던 절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다 하고. 대신 할머니께서는 바닷가에서 죽어놓곤 여기에 귀신집을 지었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원한기가 들끓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선 저는 두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봤죠. 역시나 그 집 근처에는 바닷가가 있었는데 바다 때문에 원한기가 가득한 상황인 거예요. 바닷가. 바다? 바닷가는 왜요? 모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마을에서 물길이 닿는 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 바닷가에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왕자들은 파도가 칠 때마다 물길을 따라 이 집으로 들어온 거죠. 무서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거기 물길이 닿는다고 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집이니까. 아들이 물에 집착을 했던 것도 원한기들이 다른 귀신들을 부르기 위해서 장난을 쳤던 거였어요. 와, 어디 장난을. 그렇게 집에 험한 것들이 가득하니 중년 여성은 몸에 병이 난 상황이었죠. 일단 원한기들은 잘 달래놓았지만 망자들이 전부 이 집을 떠나가는 걸 확인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 밤까지는 지켜보자 싶어서 모자에게 양해를 구하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죠. 어떡해. 무서워. 선생님이니까 가능하실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보내다가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짐을 막 싸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원한기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원한기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서둘러서 장도 보고 망자 옷만 100벌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많았어요? 대박. 굿당에서 바로 붓을 올렸어요. 원한기들을 위해서 넋을 건지고 굶주린 배도 채워드린 거죠. 또 아들에게 씌인 원한기를 빼내는 테마굿도 진행한 거예요. 굿이 끝날 때쯤 뒤에 서 있던 중년 여성과 아들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선생님 몸에서 뭔가 빠져나간 것 같다며 이제 살 것 같다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꼭 빠져나가 저렇게. 어머니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계속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자는 그곳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 더 이상 원한기가 찾아올 수 없도록 옥추부 그리고 잡기 소멸부 지신 안정부를 지어주곤 그 집을 떠났죠. 잘하셨어. 얼마 전 추석 명절에도 연락이 왔는데
건강도 일상도 회복하곤 그 집에서 잘 살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곤 계십니다. 와, 잘하셨어요. 이번 사연은 악재가 끊이질 않았던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신당을 찾아왔는데 한 손에 붕대를 칭칭 감았고 얼굴은 수척한 게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제 왼손이 따끔따끔 아프면서 눈앞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똑같이 화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냐고 물어봤죠. 집을 잘못 들어간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식료품 공장에 취직한 여자는 회사 근처에 자취방을 얻었대요. 집 뒤에 산이 있어서 뷰가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어요. 산 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집에 들어간 후 몇 달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다고 해요. 하지만 10월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루는 여자가 설거지를 하는데 뒤통수에 시선이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알죠, 알죠. 그 느낌 알지. 벽에 눈을 감은 채로 웃고 있는 가수의 사진을 붙여놨다고 했거든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사진 속 남자가 설마. 눈을 똑바로 뜬 채로 그러지 마요. 눈을 똑바로 뜬 채로 그러지 마요. 설거지하는 여자를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진인데? 사진도 무서워요. 잘못 본 거겠지. 눈이 떠진다고? 잘못 본 거겠지. 에이 설마. 깜짝 놀라서 사진을 다시 봤는데 평상시랑 똑같은 눈 감고 있는 잘못 본 상태였다고 거구나. 했어요. 그날 여자는 피곤해 잘못 봤나 싶어서 그냥 넘겼대요. 제발. 그럴 수 있지. 제발 잘못 본 거라. 한 번은 여동생이 여자의 자취방에 놀러 왔고 잠을 자는데 갑자기 뭐야? 쿵쿵거리는 깜짝이야. 소리가 들리더래요. 부서지는 줄 알았어. 여자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됐대요. 왜지? 왜? 어떤 집에서 충격적인? 왜?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동생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뛰어다녔다고? 그 자리에서 여자는 소리를 꽥 질렀고 바로 꿈에서 깼대요. 아, 놀래라, 하나. 그런데 그날 동생이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생은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어젯밤 꿈에서 귀신이 꽉 붙잡고 있었던 오른쪽 다리래요. 진짜 예지몽 같이 그렇게 됐네.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진 여자는 친구네 집을 전전하면서 버텼대요. 그중 한 친구가 우연의 일치라면서 자취방에서 같이 자줄 테니까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돼 가지 마. 아니야. 결국 여자는 친구와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간 귓가에 이렇게 친구한테, 속삭이는 친구한테.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며칠 뒤 여자는 일을 하다가 기계에 크게 손을 베었대요. 여자는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간 큰 사고라도 당할 것 같다면서 계약도 한참 남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곤란하겠다. 이사해야지, 이사. 그러면서 자취방 주소를 적힌 종이를 내미는데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왜죠? 분명히 여자는 저한테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화경에는 왼손으로 종이를 내미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 내가 보고 있는 게 거울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구나 직감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큰 거울 있죠? 라고 물어봤죠. 이사 올 때 친구가 선물로 전신 거울을 줬다면서 왜 그러냐고 되묻는 거예요. 거울 때문에 악재가 끊이질 않는 상황이니 얼른 치우라고 얘기해줬죠. 뭐가 씌었나 봐. 얼마 후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거울을 치웠는데도 계속 꿈에 그 여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 싶어 약속을 잡고 여자의 자취방으로 가게 됐죠. 그 집에는 창문 맞은편에 거울이 있었는데 검은 연기가 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거울에 뭔가가 있구나 싶어서 자세히 쳐다보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나마 나무가 지켜준 줄 알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 여자의 자취방 근처에 산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배산임주. 산 중턱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봄과 여름에는 나무가 무성하니까 무덤이 가려져 있었고 처음에 입주하고 몇 달간은 무탈했던 거죠. 하지만 가을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서 무덤이 훤히 드러나는 거였던 거예요. 게다가 여자는 통창 맞은편에 거울을 뒀는데 그 거울이 무덤을 비추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새 거울도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거울은 영원히 드나들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데 이건 그곳에 잠들어 있던 망자가 집으로 올 수 있게끔 문을 열어준 상황이었어요. 놀다 갔네. 집에 와서. 망자는 자기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따라서 그 집으로 들어온 거였고 악에 바쳐서 죽었던 터라 여자에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으킨 상황이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결국 그 거울을 잘 처리하고 오색천을 찢어서 부정을 씻어내 주었죠. 한 달 뒤 여자분이 신당을 다시 찾아왔는데 제가 다녀간 뒤론 그 집에 별탈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천만 다행이네. 거울만 옮기고.